자,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이죠. 변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변수, 영어로 variable이죠. 자, 먼저 변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자,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시 개발자가 특정 메모리 영역에 할당한 이름을 변수라 그러죠. 자, 우리 메모리에 대해서 학습했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PU가 자신이 실행할 명령어나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영역에 프로그램 실행 시 프로그래머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변수로 제공한다 이거죠. 우리가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CPU가 메모리 영역에 그 변수 이름으로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는 거죠. 자, 변수 사용 이유는 개발자 입장에서 프로그램 작성을 쉽게 하는 거죠. 자, 왜 쉬운지는 이제 뒤에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변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다음은 변수 사용 방법이죠. 변수는 두 단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선언한 변수를 초기화하는 과정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먼저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죠. 선언하는 형식은, 자, 앞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 거죠. 요 데이터 타입은 우리 그 데이터 종류 학습할 때 앞에 표에서 본 것처럼 여러 데이터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죠. 예약어를 앞에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사용할 변수명을 선언해 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세미콜론을 맞춰줘야 되죠. 자, 밑에 예제가 있죠. 자, int num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앞에 i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는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거죠.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가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메모리에 만들어지겠죠. 자, 밑에 보면 character ch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캐릭터로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요 이제 그 ch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에 이제 변수가 생성됐으면 이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죠. 초기화 방법. 자, 형식 있죠. 초기화하는 방법은, 자, 변수명에서 equal 연산자죠.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인데 우리가 미리 사용하는 거죠. 할당 연산자입니다. 의미는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의 변수에 저장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메모리에 선언한 변수에 요 값이 저장이 된다 이거죠. 예제가 있죠. num은 5 하면 num이라는 변수에 5라는 정수값을 저장하라, 그런 의미죠. ch는 a 하면, 자, 자바에서 문자는 호따옴표로 표현하죠. a라는 문자를 ch라는 변수에 저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변수 사용 예제죠. 자, 자바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크게 기본형 변수하고 참조형 변수로 나누죠. 자, 먼저 기본형 변수부터 보면, 기본형 변수라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할 때 기본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죠. 자, 먼저 보면, 자, int num에서 num이라는 인티저 타입 변수를 선언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밑에 메모리 구조가 있죠. CPU가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이제 변수를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num은 4하면 4라는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라 했죠. 그러면 4라는 값이 저장되겠죠. 실제 메모리의 변수 영역에는 이진수로 저장됩니다. 자, 그런데 num은 3.14f 하면, 자, 3.14에서 f가 붙으면 실수인데 플로트 타입이라는 얘기죠. 안 써주면 더블 타입입니다. 자, 플로트 실수를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num이라는 변수는 선언 시에 인테저로 선언했죠. 그럼 num이라는 변수에는 정수만 저장할 수 있다, 정수만 저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실수나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위에서는 변수 선언 초기화를 따로따로 해줬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용하다 보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숙달되다 보면 변수 선언 시에 바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int num은 4 하면 위에 두 가정을 한꺼번에 한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제 참조형 변수죠.
자, 참조형 변수도 사용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스트링 네임에서 네임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은 자바에서 문자열 클래스를 나타내죠. 우리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자열도 참조형 데이터죠. 객체입니다. 객체 인스턴스. 뭐 상세한 건 뒤에서 하는데 일단은 스트링 클래스 타입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네임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스트링 타입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다 이거죠. 그럼 밑에 보면 네임에서 이제 변수 영역이 지정되겠죠. 이름이 네임으로 붙겠죠. 자, 그리고 네임은 홍길동 하면 홍길동이라는 문자를 이제 요 네임이라고 붙여진 요 변수 영역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실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러면 변수를 사용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수 사용 이유는 우리가 1과 2를 입력을 받아서 그 합을 구하는 과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1과 2의 합을 계산하는 과정이죠. 기계에 의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입니다. 자, 앞에서도 학습했듯이 기계어는 CPU가 인식하는 이집 명령어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죠. 자, 지금 메모리 구조가 있죠. 메모리 구조는 우리 앞에서 학습했듯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저장하는 셀이죠. 셀에는 16진수에 주소가 할당되어 있죠. 그렇죠. 자, 기계어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은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가 각각의 메모리에 있는 셀에 주소를 이용해서 각각의 셀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지고 온다 이거죠. 자, 밑에 이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0x0001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괄호죠. 대괄호 기호 는에서 1 하면 1이라는 정수값을 0x0001이라는 메모리 주소에 해당되는 그 셀에 저장을 하라 이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0x0002에서 2 하면 2라는 값을 똑같이 요 주소에 해당되는 셀에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합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0x0003은 해서 이런 식으로 할당 연산자 우측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값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대괄호 써주시면 요 위치에 저장된 셀의 값이겠죠. 그러니까 1이죠. 1하고 2를 더해가지고 0x003에 저장하라 그런 의미죠. 자, 이런 식으로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많이 복잡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간단한 이런 주소 메모리의 주소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메모리의 주소는 32비트 정도로 더 길죠. 더 길고 복잡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다음은 이제 자바 같은 고고 번호로 1-2를 계산하는 과정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고고 번호는 int a는 1 하면 a라는 이제 변수가 선언되면서 메모리에 이제 CPU가 그 변수 영역을 잡아서 a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는 1 하면 1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똑같이 int b는 2 하면 똑같이 b라는 변수 영역에 2라는 값이 저장되겠죠. 그리고 int c는 a 더하기 b 하면 이런 식으로 할당 연산자 우측에 이런 식으로 변수 명령은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이겠죠. 1-2를 더해서 c라는 변수에 저장하라 그런 의미죠. 변수를 사용하면 결국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당연히 이런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 이런 변수를 선언할 때도 이 변수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이름으로 변수를 사용했었으면 훨씬 프로그래밍이 쉬워지겠죠. 자, 프로그래밍 시 변수 사용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 선언 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죠. 자, 보면 public class vrtest라는 클래스죠. 메인 메서드를 선언하고 자, 이제 메인 메서드 최상단에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자, int a 하면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다 이죠. 그러면 자, 옆에 있는 것처럼 메모리에 a라는 변수가 선언되겠죠. 자, 요거는 3이라는 값은 아직 저장이 안 됐죠. 그리고 4바이트가 할당이 되겠죠. 4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이제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행에 보면 변수 선언 시 에러가 나는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int에서
1a라고 선언하죠. 1a. 자, 변수명의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알파벳이어야 되죠. 저 1a는 그렇죠. 1이라는 게 이제 숫자죠. 자, 변수명의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알파벳이어야 됩니다. 한글이 와도 안 됩니다. 저 근데 육행의 int a1은 상관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1이 이제 뒤에 오니까. 그렇죠. a1의 첫 번째 자는 문자죠. 알파벳. 그렇게 상관이 없죠. 자, int a 1, 2, 3, b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명에 중간에 숫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파랭에 보면 int a 1, 2, 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문자죠. 특수문자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달러기호죠. 달러기호하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더바는 변수명에 사용이 가능하죠. 자, 10행처럼 int a 골뱅이 샵 이런 식으로 골뱅이 샵 특수문자죠. 특수문자는 변수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실제 프로그래밍 시에는 변수를 여러 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타입의 변수는 이런 식으로 int에서 b, c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콤마로 분리해서 선언하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실제 프로그래밍 시에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타입의 변수는 한 줄에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해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자, 14행에 우리가 선언한 a라는 변수에 는 3이라는 값을 저장하죠. 그러면 자, 3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15행에는 에러가 나오죠. a는 3.14 하면 3.14라는 더블 타입 데이터죠. 실수, 더블 타입 실수를 a라는 변수에 저장하면 앞에서 했죠. a는 인테저로 선언됐죠. 그런데 더블 타입 실수를 저장하면 에러가 나죠. 변수에는 선언한 종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b에 5를 저장하죠. 자, 17행에 보면 c는 a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의 변수명과 우측의 변수명의 그 이제 의미죠. 이런 식으로 할당 연산자를 해서 우측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이 있으면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이죠. a에는 최종적으로 3이 저장됐으니까 3이죠. 3이라는 값을 c라는 변수에 저장하라 이거죠. 그럼 c라는 변수에는 3이 저장되겠죠. 자, 그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우측의 변수명의 의미하고 좌측의 변수명의 의미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18행에 보면 a는 a 더하기 4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지금 좌우측에 변수 이름이 같죠. 의미는 똑같다 이거죠. 우측에 변수 이름이 있으면 그 변수에 지금 저장된 값이죠. 3이죠. 그러니까 3에다가 4를 더하고 난 다음에 다시 a라는 변수에 저장하라 이죠. 그게 a는 최종적으로 7이 저장되겠죠. 옆에 그 그림이 있죠. 이런 식으로 a는 a 더하기 4의 수행 과정이죠. 보면 기존의 a에는 3이 저장되어 있죠. 3을 읽어 와서 4를 더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 7을 다시 a에 저장하라 그런 의미죠. 결국 a는 7이 저장되겠죠. 자, 변수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 변수를 사용할 때는 그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변수명으로 지정해 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 사용 예제를 직접 소스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var test1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있죠. 메인 메서드에 자, int num은 0, int total count는 5에서 변수 선언하고 바로 0하고 5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메모리에 num과 totalnum이라는 변수가 생성되겠죠. int니까 4바이트겠죠. 4바이트. 4바이트를 할당해서 저런 식으로 num하고 totalnum이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생성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0하고 5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0, 5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겠죠. 실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진수로 저장됩니다. 그 변수 num하고 totalnum의 값을 한번 알아본다 이거죠. 출력해 본다 콘솔로.
println 메소드를 쓰죠. println 해가지고 자 num의 값선에서 문자열 출력하고 있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변수명 num 하면 변수에 저장된 값이죠. num에 저장된 값 0이죠. 0이라는 값을 이제 출력하라는데 자 이런 식으로 println에 이런 식으로 변수나 숫자를 입력해주면 자 우리 모니터로 출력할 때는 우리가 0이라는 값이 출력이 0이나 뭐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돼도 다 문자열로 변환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다 이거죠.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println에 num이라는 변수를 입력하면 0이라는 숫자가 문자열로 변환이 됩니다. 문자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문자열 더하기 뒤에 있는 문자열을 하면 두 개의 문자열을 결합하라. 이어서 출력하라 이거죠. 당연히 num의 값은 0이 출력이 됩니다. 0. 그런데 변수 num의 값은 0이다 이거죠. 똑같이 total count의 값선에서 total count의 값을 이런 식으로 println에 인자로 넘겨주면 total count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total count의 값은 5다 이거죠. 0하고 5다 이거죠. 초기에 했을 때 값. 자 그리고 구행에서 자 num은 54에서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변경한다 이죠. 54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자 밑에 그림 있죠. 그러면 num의 값은 기존에 0이었는데 54라는 값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덮어 써버리는 거죠. 변수에는 가장 최근에 저장된 값이 저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num의 값을 출력해 보면 num의 값은 이제 54가 출력이 되겠죠. 조금 더 실습을 해보면 자 11행처럼 num은 3.14 하면 오류가 나겠죠. num은 인테저로 선언됐으니까 당연히 num이라는 변수에는 정수만 저장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우리가 왜 변수라고 부르냐, 변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그 변수의 값을 프로그램 시 필요한 값으로 변경해서 저장할 수 있다 해서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참조형 변수 사용 예제죠. 자 메인 메서드에 string name 홍길동 해서 name이 스트링 참조형 변수 타입이죠. 스트링이니까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죠. 스트링 어드레스라는 변수도 스트링으로 선언됐으니까 문자열이죠. 서울시 서초구라는 문자열이 저장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3, 4행을 수행했을 때 name하고 어드레스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만들어지겠죠. 홍길동 서울시 서초구가 저장되죠. 또 5행에 보면 isBoolean이라는 변수를 썼는데 불리안 타입이죠. 불리안. 그리고 true라는 값이 저장되죠. 그러면 자 메모리에 isBoolean에서 true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 이죠. 자 불리안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 불리안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거면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근데 true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true에서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로 isBoolean이 저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냥 true, false 자체가 값이다 이거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행에 어드레스는 서울시 8달구라는 문자를 저장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이사를 가가지고 수원으로 이사를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소를 변경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7행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메모리 상태를 보면 자 name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홍길동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드레스의 값은 7행을 수행하면서 바뀌었죠. 수원시 8달구로. 그러니까 서울시 서초구에서 수원시 8달구로 바뀌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행에서 name하고 어드레스의 값을 출력해 보면 홍길동의 실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8달구죠. 기존에는 서울시 서초구였는데 이제 이제 어드레스라는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수원시 8달구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10행에 자 println에서 문자를 안 써주고 이런 식으로 println만 써주면 줄을 바꾸라 이거죠. 줄을 바꾸어서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줄 바꿈 기능이죠. 자 그리고 11행에 isBoolean 값은 해서 isBoolean의 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isBoolean은 기존에 true였죠. 그러니까 보면 true가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14행에서 isBoolean은 false로 값으로 변경했죠. 그리고 isBoolean을 출력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false니까 false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자 참조형 변수의 사용 예제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변수는 우리 뒤에서 학습하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학습을 하죠. 지금은 종류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지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 변수. 자, 먼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역 변수는 메소드 내에서 선언되죠. 자, 우리 앞에서 한 변수는 다 지역 변수죠. 메인 메소드에서 다 선언이 됐죠.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언제 메모리에 생성되고 언제 소멸이 되느냐. 메소드 호출 시에 생성이 되고 메모리에 우리 생성되는 거 봤죠. 생성이 되고 메소드 복귀 시에 소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되는 변수죠. 요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 객체 생성 시 메모리에 생성되고 객체가 소멸되면 변수도 소멸이 됩니다. 초기화하지 않으면 각 데이터의 기본값으로 초기화되죠. 우리 그 앞에 데이터의 특징 할 때 그 표 있죠. 거기에 각각의 그 데이터의 이제 기본값이 다 있었죠. 그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인테저는 0이었죠. 자, 그리고 객체 생성 때마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 중에서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죠. 프로그램 실행 시에 메모리에 만들어지고 종료 시에 소멸되죠. 초기화하지 않으면 데이터의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단 한 번 생성되죠. 자, 그럼 변수 종류별 선언 위치죠. 박스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예를 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 내 이런 식으로 with, height, depth가 클래스 내 이런 식으로 선언되죠. 요게 인스턴스 변수죠. 자, 그리고 메인 메서드의 HWD가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되면서 초기화 됐죠. 요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지역 변수입니다. 그 지역 변수는 반드시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안 해주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죠. 자, 똑같이 칼크 볼륨이라는 메서드죠. 메서드 내에 인터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이 돼 있죠. 메서드 내에서 선언됐으니까 이제 지역 변수입니다. 자,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변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클립스 환경에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